자연의 인문 3. 신두호. 거리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배분합니다.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인류와 동식물들은 전례 없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불빛마저도 안개 속에서 창궐합니다. 거리에 속도만이 전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 기억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깨를 부딪히고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안개는 도로 위에 자동차를 발생시키고 불빛은 속도의 방향을 추적하지만 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창문의 운동도 끝이 납니다. 기침으로 우리의 현존을 들키면 도로의 끝에서 끝으로 출몰하는 언덕들, 경사가 사라진 곳에서 모두 숨을 고릅니다. 바닥에 쓰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람객은 거리 외부에 군림하는지, 나무만이 해발 고도에 따라 흔들리는 세계, 이곳에선 언약이 악수를 대신합니다. 시민의 누구도 사회와 접촉하지 않으며 극소량의 숨을 서로에게서 전달받습니다. 최소한의 양분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두들 각자의 속력으로 엇갈립니다. 거리의 내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불이 꺼진 창을 차례로 깨뜨립니다. 가장 느리게 감기는 눈으로 추월합니다. 유리 조각이 더 이상 유리가 아닐 때까지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기만 합니다. 네, 11장 개성과 스타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얼리즘과 알파의 방식이 있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리즘 플러스 알파의 방식이 있다. 우선 이걸 알려면 리얼리즘을 알아야겠죠. 리얼리즘, 현실을 반영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봐요. 어떤 면에서 리얼리즘 플러스 알파인가, 이것 좀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연의 인문 신두호. 그 전에 한 2편 정도 썼나 봐요. 같은 제목으로. 자연의 인문이란 말로. 이 제목은 항상 중요합니다. 자연의 인문이라고요. 자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일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죠. 자연의 입문을 한다고 하는데 입문은 잘 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리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배분합니다. 왠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한국, 이 나라에서 무슨 기회를 분배한다고 그러면 겁부터 나죠. 너무 경쟁사회다 보니까. 거기다 더 겁이 나는 건 뭐예요? 공정한 기회를 준다. 이 공정한이란 말 굉장히 무섭죠.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 공정이 결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공정한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쓰이게 되면 공정한이 바로 폭력적인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거리는 시민으로 성장할, 아직 시민이 아니란 뜻이네요. 그렇죠?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배분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시민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배분합니다. 이 거리가 주어가 됐어요. 거리. 이 거리는 전체적 분위기로 봐서 속도만을 인정해주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한 시스템?
네, 그런 제도 중에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 경쟁하듯이 차가 서로 빨리 달리려고 하듯이 그런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물질적인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현재 시대, 현 사회의 모습, 현재에 있는 그 실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려는 태도, 바로 현실을 반영하려는 태도, 이것이 리얼리즘이죠.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인류와 동식물들은 전례 없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비물질적인 차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만 인정하는 빨리빨리만 인정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 특히 경쟁 사회를 말하죠. 거기에서 흩어져 있는 인류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많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그 인류가 서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인류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인류를 말하죠. 네,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그것을 리얼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빛마저도 안개 속에서 창궐합니다. 이 창궐한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불빛이 창궐한다, 이 말은 불빛을 하나의 전염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밤이면 불을 끄는 것이 큰 일입니다. 이 불을 끄는 데 중점을 둬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불빛이 오염이에요. 오염. 환경 오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불빛을 댈 수 있으면 끄려고 합니다. 근데 불빛마저도 창궐한다, 이 말은 불빛을 하나의 적어도 팬데믹, 인데믹 이런 정도 전염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창궐해요? 안개 속에서 창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개 속. 안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안개. 저는 안개 하면은 그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안개. 그 분위기가 항상 맴돌아요. 네,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개라는 것은 도무지 뭔가 파악되지 않는 어떤 뿌옇게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선명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그 대상들이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상태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자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가 바로 그 안개 속과 같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 안에서 불빛마저도 창궐하대요. 불빛이 공해니까 병균처럼 창궐하고 있는 거죠. 거리에 속도만이 전시되었을 때, 이 말이 바로 이제 그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있는 거죠. 그 거리에 들지 못한 사람은 시민이 아닌 거죠. 그 경쟁사에 들어서야 시민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 기억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거리에 속도만이 전시되었을 때,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속도와 성과만 인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워낙 빨리 지나가 버리겠죠. 속도만 인정되기 때문에. 워낙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로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로 기억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기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로 속도 경쟁만 하면 옆에 누가 있는지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워낙 속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억될지 알지 못한다고요. 기억 안 된다는 뜻이겠죠. 어깨를 부딪히고 영원히 멀어집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영원히 멀어집니다. 이 부분 조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다 이 말은 히를 쓰게 되면 부딪힘을 당하는 거고요. 치를 쓰게 되면 그냥 본래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돼요. 그냥 부딪다보다 더 강한 게 부딪히다죠. 그러니까 치자를 쓰게 되면 자기가 부딪히는 거고 히를 쓰게 되면 부딪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부딪히고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네, 어깨에서 서로 속도가 다르니까 같이 가다가도 어깨만 부딪히고 영원히 멀어진대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전에 멀어지는 거죠. 안개는 도로 위에 자동차를 발생시키고 도무지 어떤 파악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바깥 세계죠, 안개는. 그러니까 타자들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 세계. 그래서 우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옆에 사는 이웃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누가 또 옆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회가 바로 안개인 거죠. 이렇게 현대 사회가 안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보죠, 대상을. 그래서 안개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발생시키고 역시 그런 사회에서 속도만 강요하는 물질만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회가 속도 경쟁을 하는 어떤 개인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불빛은 속도 방향을 추적하지만, 네, 불빛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염병인데 속도의 방향을 추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병증이 어떤 속도, 즉 경쟁만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 불빛의 속성이 한쪽으로 앞을 향해서만 가잖아요. 불빛이라는 게 계속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그 불빛이라는 병증의 어떤 그 병증이 바로 속도와 경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창문의 운동도 끝이 납니다라고 했는데요. 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곳인데 경쟁이 사라지면은 뭐예요? 창문의 운동도 끝이 난다고 그래요. 창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창문이 열려야 서로에게 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이 아니라 시민들이 되어서 또 연합하고 또 함께 경쟁만 강요하는 어떤 그런 거리에 저항도 할 수 있을 텐데 서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속에, 살인적인 경쟁 속에 어떤 개인을 몰아넣는 그런 거리에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네. 기침으로 우리의 현존을 들키면, 이 현존이 뭐죠? 현존? 기침으로 우리의 현존을 들키며, 이 현존이 현존, 그러니까 헤겔에서도 현존이 한번 나오는데 다자인이라고 누구죠? 하이데거죠.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언급한 게 이제 현존자라고 그래요. 다자인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든 사물들이 어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 의식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세계 바깥에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현존재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쓰면은 피투성이라고 해요. 피투된다고. 인간은 이 세상에 피투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누구의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다는 거죠. 피투된다라는 것은 그냥 던져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아무 근거도 무엇도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어떤 그 두려움, 또 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그 우리가 현존재가 피투된 존재라면, 그 피투된 그 현 존재를 초월해서, 그죠? 미래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우리를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투와 기투의 의미를, 여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현존재를 들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의 불안과 어떤 근심, 이런 것들이 들키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는 것. 네, 들키면 도로 끝에서 끝으로 출몰하는 언덕들, 뭐가 좀 어지럽게 출몰한대요. 경사가 사라진 곳에서 숨을 고릅니다. 잠시, 네, 그런 것들을 잠시 그렇게 숨을 고르기도 한대요. 그리고 바닥에 쓰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닥에 뭐 30km 제한 뭐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길 바닥에 속도 제한이 써져 있죠. 그래서 속도 제한이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기량 또는 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개개인 어떤 시민으로 성장한 어떤 개인들에게 제한 속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성과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경쟁에서 몇 등, 1등, 2등, 3등 하듯이 경쟁의 끝자락에 가면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관람객은 거리의 외부에서 군림하는지, 그러니까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관람객이죠. 근데 그 외부에서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군림한다는 것은 왕, 즉 가장 중심이 되어서 지배하는 걸 말이죠. 특히 왕이 지배하는 것을 군림한다고 하죠. 나무만이 해발 고도에 따라 흔들리는 세계라고 했는데요. 나무만 어떤 자연의 순리대로 어떤 순리대로이고, 그러니까 나무는 자연의 순리대로 흔들리죠. 그런데 나무만 그렇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 내에서, 인간이 만든 그런 시스템 내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좀 약간 광란의 세계 같은 느낌이 들죠. 이곳에선
언약이 악수를 대신합니다. 언약이 악수를 대신한대요. 이렇게 악수는 손을 서로 마주 잡는 건데 그것은 연대를 의미하죠. 그런데 언약이 대신한대요. 손은 안 잡아요. 그냥 언약이죠. 약속. 네, 말로 하는 그 약속이 악수를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시민들이 서로 사회 어떤 그 공동체적 어떤 연대를 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시민의 누구도 사회와 접촉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죠. 네. 시민들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시민의 누구도 사회와 접촉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연대의식 속에서 어떤 공동체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민은 시민들이 아니고 아주 개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와 연대할 수 없는 그런 거리의 시민이죠.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리의 시민. 네, 속도 경쟁. 극소량의 숨을 서로에게 전달받습니다. 네, 겨우 살아갈 정도만 된다고 해요. 최소한의 양분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두들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의 속력으로 엇갈립니다. 이제는 이 각자의 속력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역량이 다른 거죠. 네, 자동차의 성능이 다르듯이 각자에게는 역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린다고 합니다. 네. 최소한의 양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분으로 성장한다. 앞뒤가 안 맞죠. 양분이 많이 투여돼야 성장할 텐데 최소한의 양분으로 성장한다. 꼭 그 생각 나지 않나요?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인가? 그런 경제 용어가 있죠. 그 비슷한 게. 투자는 가장 적게 하고 이익은 최대로 낸다. 뭐 그런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네. 거리의 내부로 잠시만요. 거리의 내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거리의 내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불이 꺼진 창을 차례로 꺼뜨립니다. 거리의 내부로 스며들게 한다는 것은 경쟁 속을 또 내모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불이 꺼진 창을 차례로 깨뜨린대요. 네. 불이 꺼진 창을. 불이 켜져야 속도를 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불이 꺼진 창은 차례로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가장 느리게 감기는 눈으로 추월합니다. 네. 눈을 빨리 감아버리면 속도를 못 내겠죠. 또 이렇게 남을 추월하면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이 더 이상 유리가 아닐 때까지. 이 부분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유리 조각이 더 이상 유리가 아닐 때까지. 네, 이게 유리 조각. 원래 유리 조각은 원래는 유리라는 하나, 이걸 공동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의 공동체에서 조각이 나서 유리 조각이 되죠.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더 이상 유리가 아닐 때까지. 이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돼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라고 보여요. 네.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희박해진데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잘 내고 아무리 제 기량을 발휘하고 또 아무리 성과를 내도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가지 않는
또는 연대하지 않는 어떤 무한 경쟁의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빛을 내도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희박해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희박해진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제 기량을 발휘해서 나 자신을 빛나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희박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시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어떤 면에서 리얼리즘 플러스 알파인가, 이 하린 시인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참 감각적인 그 무엇, 여기 감상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을 감각한다고요. 감상은 다른 거예요, 아주. 그래서 리얼리즘과 감각적인 그 무엇, 저는 이 부분에 좀 마음이 많이 가요. 근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저 상당히 모더니즘적이다 이 말은 살펴보기라고요. 또 감각적인 요소, 네, 다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더니즘적이다 이 말은, 모더니즘이 뭐죠? 모더니즘은 딱 세 개로 좀 기억을 해봐요. 모더니즘 세 가지로 기억하면 뭘까요? 주지주의, 그죠? 어떤 감성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감성에 빠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주지주의가 있고 또 이미지즘이 있죠. 이미지즘은 뭔가 우리가 이것도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상에 빠지지 않고 어떤 대상을 건조하고 냉정하게 또 선명하고 명료하게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이미지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리얼리즘,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죠.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서리얼리즘입니다. 초현실주의인데, 초현실주의는 뭐죠? 시에서 초현실주의다 이 말은 어떤 꿈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뭐 무의식 세계를 어떤 표현하고자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초현실주의라고 하죠. 그 세 가지를 보통은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기억하기가 좀 힘들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지주의, 이미지즘, 초현실주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를 표현하는 것은 뚜렷하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쓰다 보면 다 이 중에 하나죠. 순수 서정이 있고, 모더니즘이 있고, 리얼리즘 중에 하나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알파, 즉 감각적인 그 무엇을 추가하면은 바로 자신만의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셋 중에 하나는 좀 잘 어떤 중심축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이제 자기를 추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건 이 세 가지이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선명하지가 않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선명하니까 순수서정, 모더니즘, 리얼리즘, 이 세 가지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자연의 인문, 자연의 인문 3, 신두호 시인의 시를 통해서 리얼리즘 플러스 알파의 방식이 있다. 이 알파를 뭐라 그래요? 감각적인 그 무엇,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리얼리즘에다 감각적인 그 무엇, 나만의 그 무엇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나 또 그 순수 서정, 리얼리즘에 그 감각적인 그 무엇을 추가하면 나만의 어떤 시 스타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